황혼의 종로로 방향을 돌려서 버스는 떠난다. 경쾌하게 건드러진 노랫소리가 푸른 언덕을 넘어온다. 바우는 송아지를 뜯기며 밤나무 그늘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책을 펴들었다. 송아지가 움직이는 대로 자리를 옮겨왔으며 옆으로 풀을 뜯는 송아지 모양을 그리느라 열심히 들여다보고 연필을 놀리고 하더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흥 하고 빈정거리는 웃음을 한번 웃고는 그 소리가 듣기 싫다는 듯 그편에 등을 대고 돌아앉는다. 겨우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배워가지고 온 것이 유행가 나비 잡는 것하고 지난해 봄에 바우와 경환이는 한날에 그곳 소학교를 졸업하였다. 경환이는 서울로 상급 학교를 가고 바우 자기는 집에서 꾸벅꾸벅 땅이나 밤에 있지 않을 됐대. 바우는 무척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따라서 경환이를 부러워하였다. 바우 자기가 갓없이 보내는 그 하루하루에 경환이는 좋은 학교, 훌륭한 선생 아래에서 날마다 새로워가고 높아갈 때 할 때 바우는 가만히 있지 못했다. 그 상급 학교에 가지 못하는 벌충을 여기다 하려는 듯이 틈 있는 대로 그림을 그리었고 그것은 즐거움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경환이가 학위 휴가를 하고 서울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나 전보다 양복에 흰 테두리의 모자를 멋있게 쓴 것이 달라졌을 뿐 하는 일이라고 고작 서울이 얼마나 좋고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 자랑하는 것과 활동사진, 배우 중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그리고 잡든 유행가를 부르고 동네 어린아이들을 몰고 다니면 나비 잡는 것이 전부였다. 아마 경환이는 자기가 이러는 것을 전일 보통 학교 때 늘 바우에게 성적을 멀리 눌려오던 분풀이를 하여도 뻐기며 다니는 것이다. 바우는 그 꼴이 고깔 보일 수 없다. 꽃피는 남산으로 향한 돌려서 버스는 떠났다. 가로수 그늘 노랫소리는 점점 가까워온다. 그리고 잠시 언덕 너머 떠들썩하더니 후랑나비가 필요한 나래로 갈팡질팡 날아와 밤나무 가지에 야트막하게 앉는다. 바우는 그 나비를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잠깐 호사스러운 모양, 찬란한 빛깔을 들여다보다가 도로 날려보내려 할 즈음 언덕 위로 동네 아이들이 머리가 불쑥불쑥 나타나며 뒤미쳐 경환이가 나비 잡는 채를 휘두르며 뛰어내려온다. 경환이는 바우가 앉아있는 밤나무 그늘로 들어서며 너 호랑이 나비 어디로 날아갔는지 봤니? 하다가는 바우 손에 잡혀있는 나비를 보고 반색을 한다. 나 다우 하고 의뢰 줄 것을 로 알고 손 내미는 것이나 바우는 그 손을 툭 쳐버리고 몸으로 돌린다. 넌 무슨 까닭으로 어린이들을 몰고 다니며 애만 나비를 못살게 하는 거냐 뭐? 하고 경환이는 뜻하지 않는 말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는 누가 장난으로 잡는 거냐? 학교에서 숙제를 냈어. 동물표본 만들어 보라고.
장난 아니면 벌써 너 나비 잡기 시작한 지가 며칠이냐? 그동안 못 잡아도 100마리는 잡았겠구나. 거다 동물표본 만들고도 모자라서 또 잡는 거냐? 모두 못쓰게 잡았으니까 그렇지. 날개가 상하고. 하더니 경환이는 변색을 하고 한 발짝으로 다가서며 넌 남이 나비를 잡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건방지게. 나도 상관할 만해서 그런다. 무슨 상관이야. 너 때문에 다음부터 나비 구경 못하게 됐으니까 하는 말이다. 하고 바우는 경환이 얼굴을 마주 누리다가 네가 동물표본 만들기 위해 나비 필요하다면 난 그림 그리는데 필요한 나비야. 너만 위해서 생긴 나비는 아니지. 그러나 경환이는 흥 하고 코 웃음을 친다. 바우는 한층 음성을 높여 계속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잡던 유행가는 너 왜 가르치는 거냐? 부르고 싶으면 너네나 부르지. 이 말에 매우 괘씸한 모양 경환이는 나것을 붉히며 대든다. 이 동네에서 나 하는 거 시비할 사람 없어. 건방지게 왜 이래? 하는 그 말 속엔 분명 자기는 마름지 외아들로서 지위가 높은 몸, 너 같은 소나 뜯기는 놈에게 시비를 받을 몸이 아니라는 빈정거림이었다. 바우는 썩 비위가 상해서 흥 하고 마주 코웃음을 치고 그리고 좀 더 코를 올리려고 두 손가락에 날개를 접어진 나비를 이거 너 줄까 하는 신용으로 경환이 등을 향해 두어 번 겨누다가 그대로 공중으로 날려버린다. 나비는 방향이 없이 어지러이 한 바퀴 맴을 돌더니 언덕 아래로 높았다 낮았다 날아간다. 경환이는 갑자기 몸을 날려 그 나비를 쫓아간다. 그러다가 나비가 아래 눈 가운데로 날아가자 뒤돌아서 바우를 무섭게 한번 눈을 흘겨보고 그리고 돌 하나를 집어 근처에 풀을 뜯고 있는 송아지를 때리고 언덕 아래로 달아난다. 그러나 경환이의 심술은 이것만으로 그만두지 않았다. 송아지에게 먹을 만치 풀을 뜯기고 언덕 아래로 몰고 내려와 스스로 모퉁이를 돌아섰을 때 바우는 다시금 놀랐다. 개를 건너 바우네 참외밭 경환이란 놈이 나비 잡는 채를 휘둘르면 날뛰고 있다. 그까지 송장 나비를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닐 텐데 경환이는 그 나비를 쫓아 굳으시는 발로 지금 한창 참외가 열기 시작하는 넝쿨은 함부로 쩔컹쩔컹 밟으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하다. 나비를 잡는 척 참외밭으로 몰아넣고 참외 넝쿨을 결단되는 것이라 바우는 눈이 뒤집혔다. 더욱이 그 참외 장착해 꽃이 나기 전까지 바우 집 식구들은 식량을 거기다 예산하고 있는 것이요. 바우 자기도 참외가 잘 열면 책 한 권쯤 사들려고 벼르고 있던 터다. 바우는 나는 듯 겨울을 건너 뒤로 쫓아가 등줄기를 한번 후리고 그리고 임마 눈 없어? 이거 못 봐? 하고 냉정한 그 자취를 손으로 가리키며 너 남의 집 농사 결단내도 상관없니 임마? 그러니 경환이는 어렵지다. 내가 밟았기로 무슨 상관이야.
하고 기가 막힌 듯이 피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그러나 사실 기가 막히기는 바오다. 우리 집 땅 하고 허참 하늘을 쳐다보고 탄식하고는 땅은 너희 집 거라도 참이 넝굴은 우리 집 거 아니냐? 누가 이 집 땅을 밟는 데서 말이야. 우리 집 참이 넝굴은 결단내니까 말이지. 그러니 경환이는 머리에 썼던 운동모자를 벗으며 한 발자국 다가선다. 너희 집 참이 넝굴은 그렇게 소중히 알면서 어찌 남의 나비를 잡는 것을 회방 놓는 거냐. 나도 장난으로 잡는 건 아니야. 장난이 아닌지 몰라도 넌 나비 잡는 거고 우리 집은 참이 넝굴을 거기서 양식도 팔고 그래야 할 것을. 그래, 그 나비 중하냐? 사람 사는 게 중하냐? 바오는 팔을 저어 신용하며 어느 것이 소중하냐고 턱을 대는데 경환이는 나도 거기 학교 성적이 달린 거야 하고 피하며 엄신 여기는 웃음을 짓더니 너희 집 집안 살림 내가 알게 뭐냐 하고 같은 웃음으로 좌우를 돌아본다. 개울 건너 길가에 동네 아이들이 모여섰고 그 뒤로 지게를 진 어른들도 섰다. 바오는 낯이 화끈 달았다. 뭐 임마? 하고 대뜸 상대의 멱살을 잡고 그래서 남의 참이밭 결단내는 거냐? 나빈 우리 집 참이밭에만 있고 다른데 없어 임마? 경환이는 멱살을 잡힌 채 이리저리 목을 저으며 이게 유도 맛을 보지 못해 이래. 너 다 그랬니? 다 그랬어? 하고 어르다가 나에게 궁둥이를 들이대고 팔을 낚아 넘겨치려 하나. 그러나 원체 나무통처럼 버티고 서는 바오의 몸은 호리호리한 경환의 허리 힘으로 꺾이지 않았다. 도리어 바오가 슬쩍 단쪽을 걸고 밀자 경환이 자신이 쿵 나둥그러졌다. 그러나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설 때 경환이는 손에 돌을 집어들고 얼굴에 울음을 만들고는 이 자식아, 남 나비 잡는 사람 왜 때리고 횡방을 놓는 거야? 왜? 하고 비겁하게 돌 든 손으로 머리 위로 쳐들어 겨누는 것이다. 결국 싸움은 이때껏 아이들 등 뒤에 입을 벌리고 서서 보고만 있던 동네 어른 하나가 성큼성큼 개울 건너가 사이를 뜯어놓고 그리고 경환이를 참외 밖으로 이끌어 나간 것으로 끝났으나 그러나 경환이는 손목을 이끌려 가면서 연의 뒤를 돌아보며 어디 두고 보자 벼르던 그 말이 허사가 아니었다. 바오가 자기 집 장독간 앞에서 벌통을 들여다보고 앉았는데 경환이 집에서 부엌 심부름을 하는 계집 아이가 왔다. 바오는 까닭없이 가슴이 성큼했다. 바오 어머니 집에 있어? 하고 계집 아이는 안방과 부엌을 기울이가 마당에 서는 바오를 보고 너 우리 집 서울 학생 때렸니? 하고 쳐다보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너 야단난다. 우리 집 아씨가 막 역정이 나서 너희 어머니 불러오라고
후에 마침 우물에서 돌아오는 바오 어머니를 보고 계시바이는 다시 한번 그 말을 거들리며 함께 문 밖으로 사라졌다. 난 잘못한 거 없으니까 하면서 바오는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일 없이 뒷곁으로 갔다 마당으로 나왔다 하면 호비를 마당 가운데 던지더니 아버지는 갑자기 큰 소리를 냈다. 참이밭에서 누구하고 싸웠니? 바오는 벌통 앞에서 돌아 앉아서 말이 없다. 너도 눈 있거든. 참이밭 좀 가봐. 넝쿨 하나 성하게 있나? 임마, 그 밭에도 지가 얼만지 아니? 별을 열매야. 참이는 안 돼도 내 것은 내야지. 그리고 허구한 날 먹을 건 먹어야지. 그런 걱정은 없고. 임마, 참이밭에서 싸움이 뭐냐, 싸움이. 바오는 벌통 앞에서 일어서며 볼멘 소리로 누가 싸웠나? 경환이 나비 잡는다고 참이밭에서 막 넝쿨받길래 말린 거지. 그러나 아버지는 1층 음성 거슬렸다. 내가 뭘 했어? 참이밭 근처서 멀리 떠나지 말고 지키랬지. 그놈의 그림책이리 내놔라. 그것만 잡고 앉았으면 정신없다고 참이밭을 결단내는 것도 몰랐지. 임마 하고 그 그림책을 찾는 것처럼 도리번 거리고 뒷곁에 가며 아버지 혼자 몰려 서울 가서 공부한 것이 나비 잡는다고 남의 집 참을 결단내는 거냐고 중얼거리며 울타리에서 호박잎을 따고 있다. 아마 부러진 참의 넝쿨은 그것이 이어보려는 것이리라. 조금 후 아버지는 호박잎을 따 가지고 나오며 너희 어머니 어디 갔니? 그러나 바오는 경환이 집에서 어머니를 불러갔다는 말은 아니 나왔다. 묵묵히 바오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아도 좋았다. 바로 그 어머니가 상기한 얼굴로 대문을 들어섰다. 어머니는 다짜고짜 바오에게 달려가 등줄기를 후리고는 이 자식이 어떻게 했으면 엄미 망신을 그렇게 시키니?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그리고 아버지를 향하고는 당신도 가보오. 바깥사랑에서 부름디다.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여 바오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다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그러나 어머니 바오를 향해서만 또 나비를 잡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어쭈지 않게 횡반을 놓는 거냐? 누가 횡반을 놓았나? 남의 참이밭 들어가 그러기 못하게 말린 거지. 아, 네가 밤나무골 언덕에서 손에 잡았던 나비까지 날려보내며 뭐라고 그랬다는데. 그래. 얼굴로. 그리고 어머니는 경환이 집 안주인이 꾸중꾸중하더라는 것. 그리고 바오가 나비를 잡아가지고 와서 경환이에게 빌지 않으면 내년부터 땅 얻어 붙일 생각을 말려더란 말을 옮기며 또 바오에게 어서 나비 잡아가지고 가서 빌어라 빌어. 아버지는 연애 끙끙 땅이 꺼지는 못마땅한 소리로 뒷짐을 지고 마당을 오락가락 하며 무섭게 눈을 흘겨 바오를 본다.
그리고 바울은 어머니가 등을 미는데도 부엌으로 뒷것을 피하다가 대문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담 밑에서 붙어서 서서 움직이지 않는 바울의 어머니는 쫓아 나와 다조친다. 이렇게 고집 부리고 안 나가면 어떡할 셈이냐. 땅 떨어져도 좋겠니? 너도 소견이 있지. 그러나 바울은 어슬렁 길로 나가더니 우물 앞 정자나무 잎에 이르자 걸음을 멈추고 동네 노인들이 장기 두고 앉았는 것을 넋을 놓고 들여다보고 섰다. 장기가 두 판이 끝나고 세 판이 끝나고 모였던 사람이 헤어져도 바울은 자리를 뜨지 않는다. 바울은 다만 자기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든 머리를 굽힐 까닭이 없다는 고집이 정자나무 통만큼 뻣뻣할 뿐이다. 해가 저물었다. 지붕 너머로 바울 집 구두에도 연기가 오르고 그리고 그 연기가 잦아든 때에야 바울은 슬슬 눈치를 살피며 대문을 들어선다. 그러나 건너방 쪽에 눈이 갔을 때 바울은 크게 놀랐다. 아궁이 앞에 위에 하던 그림 그리는 책이 조각조각 찢겨 허옇게 흩어져 있었다. 바울은 그 앞에 이르러 멍멍이 내려다보고 서 있는데 등 뒤에서 아버지 음성이 났다. 임마, 남은 서울 학교 다녀서 다 나비도 잡고 그런 건데 건방지게 왜 다니면 횡방을 놓는 거냐 횡방을. 그리고 바울가 그림 그리는 것과 그것을 아랑곳 없는 일이 텐데 아버지는 다음부터 내 눈 앞에 그 그림 그리는 꼴 보이지 말아라. 내깟 놈이 그런 걸로 남처럼 이름이 냈겠니? 먹고 살게 되겠니? 하고 돌아서 문 밖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면 아버지는 나비 잡아갔지? 하고 다져 묻는다. 바울은 고개 숙인 채 묵묵하다. 아버지는 기가 막히듯 잠시 건너다 보기만 하다가 언성을 높였다. 이때껏 나가서 뭘 했어? 임마, 간 보면 늙은 나비가 땅 얻어 붙이느라고 가진 애 다 쓰던 것을 내 눈으로 보았지. 가뜩한데 너까지 말썽인 게 뭐냐? 어서 가서 빌지 못하겠어? 아버지는 담배 뗄 끝으로 바울은 수그린 머리를 찌르는 듯 겨누다. 그러는 대로 바울은 슬금슬금 피할 뿐 조금도 걸음을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도 내 고집만 사실 테냐 그러하거든. 아주 나가거라 아주 나가 하고 아버지는 빗자루 들고 나섰다. 이럴 땐 어머니가 방에서 나와 그걸 빼앗아 던져버리고 가서 빌기만 하면 뭘 하오. 나비를 잡아가야지. 그리고 지금은 어두워서 잡겠어? 내일 잡아가라지. 그리고 어머님 바울 등을 밀며 어서 올라가 저녁이나 먹어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눈을 흘겨보며 저런 놈 저녁을 먹여 뭐래. 아주 내쫓으라니까 그래. 하고 자기가 먼저 문 밖으로 나간다.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어서 저녁을 먹으라고 걷는다. 그러나 바울은 섰는 자리에 그대로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가 달랠수록 더 짜증만 낸다. 한종일 아버지 어머니에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또 그림책을 찌우고 한 그 억울한 심정 가슴속에 벅찬 다른 무엇을 어갈 여지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이다. 건너방 모퉁이에서 바오는 아버지와 얼굴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어제와 다름없는 그 얼굴, 그 음성으로 부엌에서 아침을 짓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오늘도 저놈이 재고집만 세고 나를 잡아가지 않거든. 밥 주지 말어. 그리고 바울 향해서는 오늘은 나비 잡아가지고 가봐야 하지. 그러지 않으려거든. 영 집에 들어올 생각 말어라, 임마.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르자 어머니는 부엌에 나와 작은 음성으로 바울을 달린다. 아버지는 속상하시게 하지 말고 오늘은 나를 잡아가지고 가봐라. 땅이 떨어지거나 하면 너는 좋겠니? 생각해봐라. 바울은 여전히 말이 없다. 어머니는 그것을 바울과 순종하라는 뜻으로 여긴 모양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기에 분주하였다. 얼른 밥 차려줄게. 먹고 나가봐. 그러나 바울은 어머니가 밥상을 날라올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슬며시 집 밖으로 나갔다. 밥을 10끼 굽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경환이 앞에 나비를 잡아가지고 가서 머리를 숙이기는 무엇보다 싫었다. 아들의 그만한 체면쯤 보아줄 줄 모르고 자기네 요구만 고집하던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까지 바울은 무척 야속했다. 노여웠다. 바울은 동구밖 아랫마을로 가는 길가 축동 버드나무 그늘 밑으로 고개를 숙여 생각에 잠기며 걷는다. 아침부터 요란스레 매미는 울리고 속상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저기 풀이로 너풀거리는 나비다. 바울은 그 나비를 피해가는데 문득 걸음을 바꿔 뒷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바울은 일상 하던 버릇으로 풀을 베어 널고 그 위에 벌렁 나등 그러자 한눈 쳐다본다. 집에서 보다 갑절하고 어버이에게 대한 야속함과 노여움이 사무친다. 아버지가 말대로 정말 집으로 나오고 말까? 정말 집을 나오고 말까? 그러면 아버지도 뉘우칠 때가 있겠지. 그리고 서울 같은 도회로 나가서 어떻게 고학이라도 해볼까?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해볼 것처럼 벌떡 일어선다. 그리고 걸음걸이는 대로 따라 산 아래로 내려간다. 산 중턱쯤 이르렀다. 건너다 보이는 맞은편 언덕을 넘어 메밀밭 두덩에 허연 사람의 그림자가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무엇을 쫓는 모양으로 움직인다. 경환이 저놈 또 나비를 잡는구나 하고 바울은 입가에 없이 여기는 웃음을 짓는다. 산을 또 좀 내려와 바라볼 때 경환이로 본 것은 그것은 어른이 분명했다. 경환이란 놈이 저 집 머슴시켜 나비를 잡게 하는구나.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걸음 같은
웃음으로 웃는다. 바오는 산을 내려오 맞은편 언덕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 매로 본 사람은 남 아닌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농림을 벗어들고 나비를 쫓아 엎드렸다 일어섰다 하며 그 똑똑지 못한 걸음으로 밭두덩을 지척 돌고 있다. 바오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아래를 바라보고 섰다. 그러다가 갑자기 언덕 모래 비탈을 미끄러져 내려가며 그렇게 빠른 속력으로 지금까지 잠겨있던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 그 아버지가 무척 불쌍하고 정답고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하여서는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못할 것이 없을 것 같고 바오는 울음이 되어 터져 나오려는 마음을 가슴 가득히 참으며 언덕 아래 메밀 밭으로 향하여 소리쳤다. 아버지.